김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슈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리포트 12월 1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 12월 1일자 통계인데요. 하락세 이어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0% 보합에서 마이너스 0.01%, 0.01% 살짝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추석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꾸준히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좀 우리가 포인트를 찍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 수도권 마이너스 0.01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0.02. 그러니까 막 폭락하거나 막 그런 패닉 막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보합이면서 하락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 매수자들은 지금 고금리에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자,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몇 달 더 지속이 되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릴 것이다. 급매물이 좀 나오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고 다시 살짝 반등도 가능한데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낫습니다. 매매보다 나은데 막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전국이 0.08에서 0.07, 수도권은 0.14에서 0.11, 지방은 0.03, 0.03, 중요한 서울은 0.16에서 0.14니까 전세는 아직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이죠. 강남에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중심 서울은 지금 약세장. 최근에 전세 가격도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이제 입주장 끝나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는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전세는 상승으로 전환되고요. 매매는 뭐 이거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매매는 내년에 그냥 큰 재미 못 보는 그냥 보합 흐름에서 좀 내려갔다가 뭐 살짝 반등하다가 요 정도 흐름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볼까요? 1년치 그래프 한번 보면 빨간색 빨간색 그래프가 전세고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매매입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매매 기준에서 보면 쭉 회복을 했고요. 6월 19일 정도에 이제 상승 전환해가지고 조금 올라오는가 싶더니 9월 지나고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내려와서 이제 파란색이 없어졌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전세 그래프는 아직까지 좀 살짝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요거 보시면 이쪽가 전주, 여기가 지난주,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연한 파란색이 지난주고 좀 진한 파란색이 이번 주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가 큰 지역을 보니까 강원도가 0.03, 여기 강원도, 충청북도가 0.07,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뭐0% 보합이거나 0.01, 0.01 정도니까 뭐 강원도, 충청권 빼고는 다 좋지 않다. 특히 수도권 지역 보면 우리 앞서서 봤듯이 서울은 마이너스 0.01, 경기도 마이너스 0.01, 인천 마이너스 0.0 그렇게 좋지 않고요. 부산 또 마이너스 0.07, 대구 마이너스 0.04, 대전 0%,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지역이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추석 이전만 하더라도 상승 지역이 137개, 하락 지역이 32개. 거의 4배 정도, 4배 정도 상승 지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번 주 12월 1일자 조사 결과를 보면 상승 지역이 58개, 하락 지역이 102개, 하락 지역이 상승 지역이 2배로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좀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수도권 지역들 0.03, 0%, 마이너스 0.01로 내려왔는데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보면 불확실성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매물 가격 하향 조정 등 하락 전환이라고 부동산원 리포트에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서초구 강남구, 강남 불표 아닙니다. 왜? 서초구도 마이너스 0.01%, 강남은 마이너스 0.05%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노원구는 마이너스 0.02, 용산도 0.05에서 0.02로 내려오는 추세, 송파도 0.0 도합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스 보면 강남이 뭐 7억 떨어졌다라는 뉴스 나오잖아요. 원밸리 얘기인데 이게 왜 7억이 떨어졌냐면 아파트 단지 내 원밸리가 2990세대 새 아파트잖아요. 올해 8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단지마다 편차가 내용을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닌데 45억 얼마에서 뭐 38억, 37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7월에 45억 7천인가요? 거래가 됐다가 11월에 38억 얼마 거래가 됐는데 7월 그 다른 거래량을 보면 45억도 있고요. 39억, 38억, 뭐 28억도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9월 거래를 보더라도 43억도 있고 37억도 있고 35억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길가동이냐 한강 조망이 나오느냐 중간에 정숙성을 가진 동이냐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억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단지의 특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도곡 렉스 3003세대 도곡 렉스를 한번 보니까 오히려 살짝 올랐습니다. 앨리스 리센츠는 살짝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지 뭐 강남이 7억씩 폭락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인천도 뭐 좋지 않습니다. 0.05,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05, 중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0.02, 0,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북부권이 하락, 남부권은 상승이라고 했는데 하남,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는 뭐 상승이 약한 상승인데 성남 중원구나 경기 광주시도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니까 뭐 경기도라고 해서 남부권이 무조건 상승 이렇게 보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방 한번 볼까요? 지방. 지방 또 안 보면 섭섭하죠. 대전 내려가고 있죠. 03, 0.02, 0% 보합으로 갔고요. 세종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다시 한참 막 반등하더니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9까지 떨어졌고요. 부산은 0.07로 떨어졌고 여기 마이너스 하나 빠졌네요. 대구도 마이너스 0.04, 울산 0% 보합 마이너스 0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광주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5대 광역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핫 이슈는요 뭘 할까 하다가 요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용적 이양제 용적률을 사고 파는 제도인데 서울시에서 내년 2월에 용역 발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TDR이라고 하는데요.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권리를 개발 권리를 트랜스퍼 넘긴다, 이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사고 파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이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 지역들은 개발 안 되니까 문화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인프라 개발에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에 부동산 국가 문화재가 982개가 있는데 서울에 237개, 24.1%가 있고요. 사대문 안에 1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용적률을 주고 팔게서 주변에 용적률을 못 쓰는 고층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진짜?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뚝딱 나타난 건 아니고 외국에 있던 제도입니다. 용적 이양제, 트랜스퍼 오브 디벨롭먼트 라이츠인데 미국 뉴욕 맨하튼 참 안 나오나 싶었다. 맨하튼 그랜드 센트럴역이 1913년에 지은 역사보존법 문화재입니다. 못 짓잖아. 문화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을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을 사가지고요. 이 룰자 하나 빠졌네. 1963년에 그 옆에 59층짜리 페남항공이 사가지고요. 59층짜리 높은 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고 도쿄도 도쿄 역사 인근에 저층부 건물이 용적률 사고 팔아가지고 주변에 고층 복합 개발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 없을까? 문제 있죠.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 첫 번째 기준,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수많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기준을 잘 정하더라도 자, 100억 주고 제가 용적률을 샀습니다. 사서 이제 높게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잠깐 기다려봐. 야, 여기는 남산 경관이 가려지잖아. 경관, 고도 뭐 이런 근관지구 이런 규제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용적률을 사면 모든 규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막상 혜택을 보는 단지들이 문화재 옆에 높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구역인데 쉽지 않고요. 돈 많은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린 돈 많으니까 사서 높게 지을래. 그러면 자금이 부족한 지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양극화 문제. 그래서 지었어요. 그럼 돈을 주고 사서 지었잖아요. 그 돈이 개발 비용에 포함이 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관성 문제.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었다.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면 야 그거 하지 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의 일관성 문제도 우리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할 때 그 당시도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데 현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지만 그 당시 그 전략정비구역 성수동에 50층 이상 건물 지으려고 막 하다가 서울시장 바뀌니까 안 돼. 35층만 지어 사업이 무산돼 버렸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되더라도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사례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